불량 학생이 복싱으로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골로프킨과의 시합으로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된 무라타 료타. 그는 아마추어 복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동양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프로복싱 미들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여느 복싱 만화의 진부한 스토리처럼 불량 학생으로 출발하여 선생님의 지도로 복싱 선수가 된 그는 타고난 펀치력을 앞세워 명쾌하고 화끈한 스타일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삶과 복싱 커리어에 대해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로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싱 강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복싱 컨텐츠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1986년 1월 12일 일본 나라시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무라타 료타. 또래들에 비해 힘이 세고 운동에 소질이 있던 그는 5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시절 1500m 달리기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당시 불량하기 짝이 없던 료타는 육상부 활동을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방황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여 이혼을 했음에도 동거 생활을 지속했지만 어린 나이에 료타에겐 이혼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매일같이 싸움을 일삼아 부모님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금발로 반항심을 내보이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던 료타.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료타를 따로 불러 하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고 싸움을 좋아하던 료타는 별 생각 없이 복싱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짧은 상담이 료타는 물론 일본 복싱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으니 참 나비 효과 신기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이 계기로 선생님이 근처 고등학교 복싱부에 료타를 넣어주지만 그는 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2주 만에 뛰쳐나오고 말았고 이후에도 하는 둥 마는 둥 불량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학교 시절 내내 불량 학생으로 살아가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료타. 복싱부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폭력적인 기질이 다분했던 그는 어느 날 후배를 심하게 때린 것이 들통나 1대1 상담을 받게 되었고 퇴학을 각오하던 료타에게 다케모토 마에케라는 복싱부 선생님이 다가왔는데요. 그를 혼내는 대신 너의 주먹에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남을 때리는 데 쓰면 안 된다 며 차분하게 타일렀고 반항적인 료타를 지속적으로 아껴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된 료타. 그는 여전히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대신 복싱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금방 실력이 올라가면서 제법 이름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료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회 3관왕이 오르는 데 이어 3학년 때 6관왕을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다른 체급에 비해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미들급의 기대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에게 올림픽 선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게 된 료타. 선생님과의 사이가 각별했던 그는 막연하지만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위한 일본 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면서 대표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대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 계기로 그는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어엿한 복싱 선수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무려 5차례나 아마추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일본에서만큼은 무패 행진을 달리던 료타. 그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K1의 왕자 마사토에게 복싱 스파링 파트너로 초청받는 등 복싱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제전만 나갔다 하면 좀처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잠시나마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0년 그를 복싱의 길로 인도해준 타케모토 선생님이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료타. 그럼에도 그는 끝끝내 올림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2011년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과 프레지던트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드디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미들급으로 출전한 료타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이후 처음
처음으로 일본 남자 복싱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이는 플라이급이나 벤턴급 외에 메달이 없던 일본 복싱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까지 119승 18패의 전적을 남기고 10년간의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마감한 료타. 그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일본 아마추어 복싱 협회와 대학으로부터 코치 제안을 강력하게 받았지만 프로 전향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무려 1년간의 협회와의 갈등 끝에 정식으로 아마추어 자격을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그 뒤 곧바로 프로 테스트에 합격한 료타는 미국에서 원정 훈련을 받으며 철저하게 프로 무대를 준비했고, 2013년 8월 일본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첫 상대부터 일본 슈퍼 웰터급 챔피언인 시바타 아키로를 만난 료타가 과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운 위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재는 거 없이 전진하는 료타. 가드를 단단히 채우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시바타의 펀치를 방어하며 페이스를 유지하는 료타. 둔탁한 원투, 연이어 같은 공격이 들어가고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단타 위주의 복싱을 보여줍니다. 어퍼컷과 레프트 바디로 깊숙하게 찔러주는 료타. 예상 외의 일방적인 전개에 시바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먹을 뻗어보지만 료타의 압박은 멈추지 않고 깨끗하게 라이트를 적중시키며 첫 번째 다운을 얻어냅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쏟아내는 료타. 기세가 꺾여버린 시바타의 주먹이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듯한 오른손이 자꾸만 앞면에 얹히고 중간중간 찔러주는 레프트 바디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띄우며 섬뜩하게 다가서는 료타. 거리를 재는 잽에 라이트로 응징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위기. 계속해서 유효타를 만들어내는 료타. 여유롭게 지켜보며 시바타를 두들기고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데뷔 전부터 프로복싱 챔피언을 일방적으로 폭행해버린 료타. 그의 복싱에는 화려한 풋워크나 리드미컬한 콤비네이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드를 올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딱딱한 펀치를 날려대는 모습이 마치 골로프킨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렇게 데뷔 전 한 경기로 프로복싱의 스타로 떠오른 료타는 곧바로 동양 태평양 미들급과 일본 미들급 1위로 등극하고 WBC 미들급 19위에 오르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료타가 압박감에 짓눌려 아버지에게 경기를 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료타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던 아버님이 처음으로 아들을 나무라면서 긴 설득 끝에 프로 무대로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을 찍어도 역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네요. 멘탈이 흔들릴 땐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의 서폿이 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림픽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던 료타는 데뷔 전이 골든타임 TV로 방영되고 갖가지 스폰서가 따라붙는 등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전료가 1000만엔이 넘는다는 이야기로 흘러나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어쨌거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파이트 머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두 번째 프로 경기에서 13승 1패의 데이브 피터슨을 만난 료타. 신장과 리치에서 앞서는 피터슨을 상대로 료타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펀치력을 앞세워 압박하던 그는 선수비에 이은 반격으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레프트 바디와 스트레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하긴 해도 자신만의 선 굵은 복싱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며 게임을 이끌어가던 료타는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피터슨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2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료타는 이어지는 경기마다 제법 강한 선수들을 만나지만 다가오는 상대들을 모조리 압도하며 무시무시한 포스를 뿜어냅니다. 알고도 못 막는 라이트 훅으로 방어벽을 부숴버리던 그는 4라운드 만에 TKO 승리를 가져가고 잽잽2 한 방에 상대를 격침시키면서 연승 모드로 돌입하는데요. 이후에도 묵직한 오른손을 앞세워 상대를 격침시키던 료타는 일본에서만 7전 전승 5KO를 기록하고 IBF 미들급 9위와 WBO 미들급 11위에 오르면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전 WBO 오리엔탈 챔피언인 거너 잭슨을 상대로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 료타. 경기 초반 그는
그는 상대의 클린치 작전의 페이스가 말리지만 중반부터 조금씩 흐름을 잡아내기 시작하고 노골적으로 클린치만 노려대는 더티 플레이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판정 승리에 성공하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호키한 라이트로 KO 승리를 가져간 그는 이어지는 상대들도 손쉽게 박살내고 붙는 족족 KO 승리를 거두면서 프로 데뷔 이후 4년 동안 12전 12승 9KO의 깔끔한 전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리하여 어느새 WBA 미들급 2위까지 오르게 된 료타. 그는 2017년 5월 드디어 35승 2패의 하산 은담 은직함을 상대로 첫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 다운을 빼앗은 료타는 시종일관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12라운드를 마감하고 일본 팬들의 환호 속에 승리를 확신하여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편파 판정이 나오면서 어이없이 첫 패배를 당해버리고 이로 인해 WBA 회장까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피력하자 5개월 만에 두 선수의 2차전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료타는 1차전의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늘 하던 대로 단단한 가드를 앞세워 압박을 펼치던 그는 단발성 펀치를 강하게 때려주면서 하산을 밀어붙이고 이를 클린치로 겨우 막아내는 양상이 반복되죠. 마치 쇠공을 던지는 듯한 레프트 바디와 주무기인 라이트 훅으로 신명나게 두들기는 료타. 나름대로 하산이 가드를 걸어 잠가보지만 날카로운 료타의 공격이 수비를 관통하고 수세에 몰린 하산 측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료타가 WBA 미들급 레귤러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로써 일본 중량급 선수로서는 타케하라 신지 이후 무려 22년 만에 타이틀을 획득한 료타. 그는 WBA 월간 MVP와 일본의 프로복싱 연간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8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면서 어렵지 않게 1차 방어전을 마치는데요. 이어지는 방어전의 상대는 23승 1패의 롭 브란트. 발이 빠르고 연타 능력을 갖춘 브란트를 상대로 미국으로 원정 경기를 치른 료타는 처음으로 고전을 경험합니다. 확실히 브란트는 료타에게 어려운 상성이었습니다. 대부분 단발성 펀치를 토대로 압박을 펼치는 대신 핸드 스피드와 발이 느린 료타는 브란트의 부지런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쫓아가는 그림이 반복되면서 평소답지 않게 답답한 경기를 펼치죠. 후반으로 갈수록 료타도 점수를 가져오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펀치 시도와 유효타 횟수에서 크게 밀리며 결국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료타에게는 금방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겨우 9개월 만에 일본에서 2차전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상성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 당한 뼈아픈 패배를 제대로 갚아주는데요. 이전 경기에 비해 조금 더 공격적인 태세로 임한 료타는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이며 유효타를 적중시키고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2라운드 만에 승부를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하산전에 이어 다시 한번 리벤지에 성공한 료타. 그는 어렵지 않게 1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슈퍼 파이트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료타 측에서는 카넬로 알바레즈와의 대결을 추진하지만 협상의 난항을 겪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2년간의 공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카넬로 대신 골로프킨과의 빅매치가 성사된 료타. 이때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놀라운 투지를 보여줍니다. 료타는 경기 초반 여러 차례 바디샷을 성공시키면서 환호를 이끌어내고 마우스피스가 날아갈 정도로 큰 주먹을 허용하지만 끝까지 힘든 기색을 표출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9라운드에 무너지고 말았으나 그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느새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노우의 나오야와 더불어 일본 프로복싱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무라타 료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배를 안겨준 선수에게 반드시 되갚아주는 그가 과연 골로프킨에게도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골로프킨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들었던 만큼 2차전의 반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